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브스 대표 신용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취준생 황순현입니다. 대행사 직원으로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아주 비중이 높은 작업이 제안서를 작업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주들에게 우리 광고 대행에 대해서 우리한테 맡기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설득을 할 거잖아요. 그 광고주 입장에서 누구한테 맡기긴 해야 되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여러 광고 대행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럼 어디에 맡길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광고 대행사가 얼마나 광고주에게 맞는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주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는 제안서 작업을 잘해야 매출이 높아진다. 매출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제안서 작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광고주가 이제 뭔가 좀 혹할 수 있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광고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연락이 왔다거나 한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다거나 이 광고주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광고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마케터로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 회사가 뭘 팔고 싶은데? 그죠? 네. 광고주가 그 생산한 상품 혹은 서비스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광고주가 독점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일종의 대체제인 거죠. 고객 입장에서. 그 대체제로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우리 상품이 선택되려고 하면 광고주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효과적인 제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예. 상품이 이제 뭐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체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 건지 시즌이 언제인지 이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시장의 정보하고 굉장히 긴밀한 이야기지만 고객들의 구체적인 니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니즈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세분화된 니즈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꽃 같은 것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장례식장에 보내려고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데이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구체적인 그 고객의 세분화된 니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돼요. 뭐 그런 걸 다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내 거를 제안할 때 경쟁사보다 좋게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경쟁사들은 어떤 가격에 어떤 특징을 내세워서 고객들한테 제안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사 분석도 해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주 스스로 강점이 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고객한테 이제 어필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광고 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광고주에게 효과적으로 뭔가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광고주에 대해서 광고주의 상품과 시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파악을 해야 돼.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고 경쟁사는 이러한 데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우리는 어떤 약점과 강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이용하는 채널은 어떤 채널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못 만들겠죠. 광고주 입장에서도 보면 광고 대행사가 이걸 다 파악을 해서 나한테 광고주에게 말을 해줘야 광고주 입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제안을 받았다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광고 대행사가 그런 거를 해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을 들이는 가치가 있어야 내가 광고주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광고 대행사가 그만한 노력을 해주겠죠. 그 광고주의 가치란? 스탠딩. 이 광고 대행사 직원 벌써 다 됐네. 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단적으로 그걸 말해주는 것이기는 분명해요. 지금 당장의 스pen딩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할 수 있는 거는 미래의 스pen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성장성. 예. 여기가 지금 당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또 광고 대행사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겠죠.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내가 광고주가 예산도 크지 않아. 예산이 크지 않은 것까지는 좋아. 다 예산이 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내 장점도 몰라. 무엇을 어필해야 될지도 몰라. 그 경쟁사하고의 차별성 이런 것도 없어. 그런데
대행사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알아서 다 해주시오라고 하면 대행사가 그런 노력을 기울일까요? 안 기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대행사가 막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그 대행사는 입 바른 소리 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어떻게 보면 좋은 대행사를 만나려면 나 좋은 광고주가 돼야 된다. 네, 좋은 광고주는 뭐죠? 그때 좋게 성장성이라고 성장성, 표현해요. 경쟁력, 경쟁력. 시장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광고주다. 예. 물론 이제 좋은 광고주의 요건은 더 많아요. 광고 대행사와 이제 소통도 잘 돼야 되고 무엇보다 갑질도 안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쟁력, 시장 경쟁력이 높은 광고주가 기본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제안서 작업에는 시장 조사 등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제 참조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제안서 작업이라는 게 제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있겠죠.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다 어차피 뭐 시장 분석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뭐 뭘 내세워야 된다, 채널은 어떤 걸 이용해야 된다, 미디어 믹스 전략은 어떻다, 뭐 이런 전체적인 틀은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내용을 얼마나 빨리 만들 거냐도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이죠. 다 기다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광고주도 지금 급하거든. 네. 느긋하게 시간 가지고 있는 광고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급해요. 급하게 이제 언제 뭘 진행해야 되니까 광고 대행사를 선택하려고 하는 광고주들이 많아서 되게 급해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시간에, 빠른 시간에 유효한 내용을 이제 제안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고, 광고 대행사마다 좀 다른데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AE 간에 이런 마케터들 간에 협업이 굉장히 잘 되는 대행사가 있고 협업보다는 경쟁 구도로 가는 대행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제 매출에 직결되는 업무를 할 거잖아요. AE는 이 A가 광고주를 얼마나 잘 수주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대행사의 매출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직원 입장에서도 업무에 대한 보람도 느낄 테고 어쨌든 자기가 일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AE의 경우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봉 외에 이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회사마다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진짜 인센티브 비중이 많이 높았고요. 지금은 연봉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인센티브 비중이 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그게 이제 너무 팀별로 경쟁 구도가 되다 보니까 회사 전체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안서 작업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데이터, 자료들 이런 것들을 그 해당 A가 자기만의 것으로 꽁꽁 감싸고 있는 거지. 공유하지 않고. 자기만의 노하우니까. 네. 내가 왜? 내가 왜 공유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개별 마케터들도 그런 이제 공유를 좀 꺼리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회사 전체로 봤을 때도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이제 이런 우리의 제안서 내용이 공유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요소는 있다. 이건 3조 사항으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당연하게 광고주에게 이제 적합한 전략 혹은 미디어 믹스를 이제 제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믹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믹스라는 말이 이제 조합한다, 섞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고객의 구매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이 이제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할 때 그냥 TV 보고 바로 결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TV 보고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네이버 쇼핑 들어가서 보고 그다음에 블로그에서 후기 다 읽어보고 유튜브에까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구매 여정이거든. 고객의 구매 여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들이 어떠한 구매 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케터들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구매 여정에 따라서 이 구매 여정에서 터치 포인트가 되는 들어봤죠 전에? 네. 터치 포인트, 그러니까 접점이 일어난 것이죠. 네. 접점이 일어나는 미디어들을 선택을 해서 그 미디어를 우리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을 한다. 이게 이제 미디어 믹스가 되는 거죠. 이 미디어 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렵기로 따지면 많이 어려운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유효한 미디어 믹스를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임이 되는 거죠. 선임, 팀장, 이제 뭐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 제안서 작업을 할 때 후임들은 아무래도 선임들이 제안서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보조 자료를 이제 제출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 이제 제안서 작업은 아무래도 선임들이 하게 되죠. 선임들, 팀장 이런 분들이 이제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당연히 자사의 이제 강점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대행사로서의 강점이 뭐냐?